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실전 말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오늘 28일은요, 만나의 통일법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괜히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듯한 기분인데요. 이러한 새로운 시작에 힘찬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일 미국 시장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미국 시장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호조를 보여냈습니다. 특히나 6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좀 덜어내진 모습이었는데요. 이 덕분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시장 안에서는 빅테크주들 다시 좀 일어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최근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된 듯한 모습이 보여졌는데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이 테슬라도 3%가 넘는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이 덕분에 3대 지수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로 이러한 호조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받아 출발한 우리 시장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상승 출발했던 우리 양시장이었는데 코스피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0.26% 하락하면서 2,57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1,77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이 상승폭 지켜주고 있습니다. 0.4% 상승하면서 87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481억 원, 93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덜어냅니다. 478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코스닥의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내 포트에 담을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는 이 반도체 관련주, IT 관련주들 좀 집중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지난주 목요일부터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들 좀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움직여주는 움직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 더 힘을 받아줄지, 오늘과 같은 시장, 이 시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 흔들렸어요. 어제 아침에서 막 빠지고 그랬는데 제가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고 아랫골에 달리거나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먼저 그 전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를 하니까 내일 움직이거나 해서 미국 시장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IT가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제가 6월 초부터 계속 강하게 IT 섹터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2분기 실적은 마이크론도 안 좋아요. 우리나라도 안 좋습니다. 7월 7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안 좋아요. 적자예요. 라고 모두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건 알았고 그건 됐고 2분기에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실적들이 예상치들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영업이익 좋아지는 거 기사 나왔죠. 아침에 제가 노란톡방에 올려놨습니다. 마이크론도 비슷한 얘기를 꺼낼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적이 적자가 나오더라도 개선 의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적자였는데 이만큼 적자로 줄어들거나 3분기에서는 좋아질 거다. 예상치가 점점 늘어나거나 그게 호재란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미국 시장이 반등 줄 거다 했는데 예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웃긴 게,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은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줬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2,600으로 오늘 갔어야 되는데 요놈들이 갈 생각을 안 하고 오늘도 눌러놓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이미 제가 6월 달서부터 반도체를 사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비중은 80% 된다 그랬고 물론 꼭 IT만 되느냐? 아니죠. 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 움직였고 오늘도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주 움직이는데 오늘 움직이는 이유는 뭐 평화회담 제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뭐 결제 관련주들은 애플페이 이슈로 해갖고 KG 모빌리언스가 최초로 뭐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뭐 붙였다 그래가지고 지금 KG 모빌리언스 상한가 가면서 결제주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뭐 며칠 전에 교육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뭐 유치원 그 사교육 그 잡겠다고 뭐 하여튼간 뭐 제재한다고 뭐 기사 떴죠. 그래갖고 지금 걔네들은 꼼짝말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최근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긴 하는데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도 다 폭등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올라가고 되게 어지러운데 가장 만만하고 가장 수익 내기가 쉬운 게 반도체 섹터라고 저는 찝어드렸고 그리고 어제도 시장 빠지고 그저께도 시장 빠지고 지난주 수목금 시장 빠지는데 IT 부품주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봐봐요, 빠졌나. TSE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고용도 막 급등하고 그러는데 TSE, 뭐 유진테크 막 전고 좀 돌파하면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원익QNC 계속 올라가죠. 안 떨어져요. 우리나라 시장 오늘도 떨어집니다. 빠지는데 IT 부품 좀 빠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언제 가겠어요? 곧 가겠죠, 곧. 그러니까 오늘 흔들릴 때에서 IT 부품 저점 매수해야 되고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자 나스닥 21선 지지에서 양봉 나왔죠. 오늘 밤 제가 예상하는 건 이거예요. 두양봉 나오고 다우존스도 21선, 61선 라인에서 양봉 하나 나왔는데 좀 약한데 여유가 있으니까 두양봉. 양봉 두 개를 박아놓으면 디딤발 하나를 닿는 것보다는 두 개가 더 튼튼하듯이 두 개 나오면 그럼 우리나라 2,600 가겠죠. 근데 아직 2,600을 못 갔지만 갈 걸로 예상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였고 S&P 500도 21선 지지에다가 자 반도체 지수 어제 3.6% 이 정도면 폭등이죠, 뭐 그렇죠? 3.6% 폭등 강세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올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맞춰가지고 반도체들이 바닥이 맞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들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역시 반도체주들이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면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부터 해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애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가도 뭐 차트를 보여드리겠고 하겠지만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도 있어요. IT 섹터도 오늘 분명히 미국 시장 반등 나왔는데 오늘 10%씩 안 움직이네. 뭐 10%씩 당장 가면 좋겠지만 천천히 가도 되는 거잖아요. 2%씩 5일 동안 10% 가든 3%씩 3일 동안 10%를 가든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계속 갈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급격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는 우리나라 지수가 2,600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저는 돌파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지금 IT 부품주도 흔들리는 것들 혹은 덜 간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잡으세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야죠. IT 부품주를. 그래서 IT 부품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는지 한번 이따가 보고 그다음에 노란 톡방 열어놨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고 이따 공개 방송할 때에서도 IT 부품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막 종목을 사다 보면은 계속 이정 전문가 IT 부품주 다 좋다. 저는 모든 IT 부품주 소재 부품 장비를 다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히 나쁜 거 없었어요. 지금 신고점 오늘 갔더라고요. 갔는데 좀 밀렸지만 하나마이크론 역사적인 신고점 오늘 아침에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계속 갈 거라고 그랬고 역사적인 신고점에 있는 하나마이크론도 저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바닥에 있는 IT 부품주가 나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IT 부품주 사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다시 이따가 공개 방송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그리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이럴 때 이런 시장에서는 IT 부품주들을 저점 매수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는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이게 될 이 반도체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 함께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에요. 좀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원한다라고 한다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이 반도체 관련주를 오늘의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또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좀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도 제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 LB세미콘 가지고 나왔었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후공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전공정은 거의 대부분 테스트 검사 장비 위주로 오고 이제 후공정에 대해서 이제 기술력들도 많이 요하게 되고 왜냐면 이제 고메모리 HBM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납품하는 그건 이제 아무 나라에서도 못하는 막 쌓는 이 기술. 그래서 고기술력을 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만큼 수준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후공정 장비의 점유율로 봤을 때에서 1위부터 10위는 우리나라가 없다라 그랬죠. 기사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10위서부터 25위 안에 있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우리나라 여러 기업이 있지만 TSE도 그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TSE는 순위에는 없고요. 그냥 기대감이 좋은 그냥 좋은 종목이지만 순위 안에 있는 종목은 점유율이 좀 높은 그래서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겠는데 뭐 12서부터 25위 순위 안에 하나마이크론, 그다음에 네페스, LB세미콘, SF 반도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사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쪽에 대한 앞으로의 뭐 정부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점유율을 더욱더 늘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치게 되면 더욱더 이런 장비들이 더욱더 많이 팔리게 될 거니까 좋은 얘기들이 나와지겠죠. 그래서 이쪽을 주목하자고 얘기했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밀리긴 했지만 3%만 올라가면 전고점 돌파요. 아마 돌파하고 계속 움직일 텐데 그러면 SF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로서 과거의 대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SF 반도체도 잘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따가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거에서도 제가 사실은 이 방송국 이전에서 SF 반도체 가격은 까먹었는데 1,000원대에서 한번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쳐다도 안 봤는데 떨어지고 나서 조정받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서울경제TV에 와가지고 조정받았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1,000원대 추천했던 거는 이제는 가격은 안 내려올 거고 이걸 가지고 매매를 몇 번 드렸었는데 줄 때마다 계속 단타로는 계속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움직일 때 되게 잘 움직여요. 특히 IT 섹터도 움직일 때. 그래서 이번에서도 뭐 3% 먹기를 그렇죠? 3에서 5% 먹기를 뭐 어렵지도 않은 지금 뭐 IT 섹터들 슬금슬금 오늘 동원하나텍 또 상한가 같네요. 그래요. IT 부품주들 그러니까 오늘 누를 때 사놔야지 이제 내일서부터 마이크로 실적 좋게 나온 다음에 미국시 한번 더 올라가고 IT 부품주들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못 사니까 단타로 3에서 5% 먹는 거는 너무 쉬운 오늘 매매 종목으로 SF 반도체 가격 전략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SF 반도체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매수의 기회를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시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만나본 표적 종목의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퍼스텍 4,7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요. 이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화요일에 여행 관련주죠. 롯데관광개발 12,08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본 원익 QNC 27,000원 이하에서 공략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목요일부터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이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심택 32,950원의 매수가에서 3.2%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심택 만나보면서 33,000원의 매수가에서는 3%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이 LB세미콘 조금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8,430원의 매수가에서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어제 다시 한번 이 LB세미콘을 공략을 해봤는데 8,460원의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좀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던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은 850.7%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만나봤던 종목이죠. LB세미콘. 어제는 좀 매수가에 미도달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좀 이 종목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자, LB세미콘 그러니까 어제는 60원에 안 들어왔고 70원 찍고 올라갔던데요. 그리고 그저께는 이제 가격이 들어와서 3.3% 달성을 했죠.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거는 이제 장기 투자라 그러고 저는 이 방송은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타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정도 수익 나오면 전량 다 팔아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욕심이 나잖아요. 장도 좋다고 그러고 이정 전문가 반도체들 다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50%는 팔자. 그래야지만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에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다시 서브프라임이 또 터지거나 아니면 또다시 예전에 무슨 이상한 무슨 외환위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갑자기 전 종목이 다 하한가를 내려박을 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반을 팔면 그게 어느 정도 해지가 됩니다. 절반을 팔면. 그러니까 최소가 절반이고 더 많이 팔아도 돼요. 80%, 90%. 팔았는데 더 날아가면 또 딴 거 사갖고 또 단타 치면 되죠. 그래서 단타는 크게 안 깨집니다. 사고가 안 터져요. 요즘에 계속 사고 터지는 그거 보면은 바닥에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팔고 불안하면 더 파세요. 그러면은 사고가 안 터집니다. 그리고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말아요. 일주일 지나서 안 움직인다. 그럼 다른 걸로 교체하고. 그러면 10% 이상 깨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10% 이상 깨지기 만약에 10% 깨졌는데 뭐 폐가망신해갖고 뭐 돈 다 잃어갖고 막 집안 날라가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자산이 10% 정도 사라진다 그래서 뭐 난리는 안 나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실었는데 막 50%, 60%, 80% 깨져야 그래야 문제가 터지는 건데 그렇게 터지려면 장기 투자해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투자를 하면 항상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어쨌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선 단타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3% 정도 수익 나면은 잘 팔면 되는 거고 어제는 가격 안 들어왔지만 다시 또 가격 들어오면 사면 되죠. LB세미콘. 차트 모양은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조정받으면 또 공략해갖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 뭐 어떻게 가겠어요? 일로 가겠죠. 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목표치는 되게 큰데 저는 조금만 떠도 추천을 안 해버리니까 바닥에 있을 때만 그렇죠? 바닥에 있을 때만 공략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뭐 언젠가는 돌파가 되는 뭐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하면서 오징어 다리는 남겨놔도 됩니다. 오징어 다리는 50%짜리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만 갖고 있으면 절반 이하라는 거는 0은 아닐 거고 1%에서 50%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싶은 만큼 나머지는 가져가셔도 된다. 어쨌든 어제는 가격이 안 돌아왔다는 건데 차트 모양은 이쁘죠. 두산 테스나도 그렇고 두산 테스나도 비슷한 모양으로 있는 거고 전고점 돌파의 일양 이익 패턴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면 위로 출발하겠죠. 자 그렇고 자 급등명중 종목 두 가지 보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하는데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 언급했던 거 추천했던 것들 보면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우리나라 시장 빠졌어요. 한번 시장 봐봐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테마주들 막 요동쳤어요 지금. 뭐 사료주도 오늘 좀 반등 나오지만 그동안 계속 빠졌죠. 뭐 게임주도 계속 떨어졌던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대부분 종목들 다 떨어졌는데 뭐 일부 종목들 우크라이나 관련주 움직였다 떨어졌다 이러고 있고 교육주 움직였다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고 뭐 등등 뭐 난리를 쳐도 시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IT 부품줄은 하나도 안 빠집니다. TSA가 그래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떨어질 만도 한데 안 떨어져요. 일로 다시 떨어지면 다시 추천하고 싶은데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징어 대리 남겨놓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수익률은 34.1%고 만약에 바닥에서 여기서 주워 담으라고 했었으면 67%가 올라갔을 종목인데 아쉽게도 좀 비싸게 샀죠. 비싸게 산 게 42,800원이었는데 그게 수익이 34.2%, 1% 많이 났죠. 하여튼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원익QNC 마찬가지. 최근 시장이 빠졌는데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지금도 수익권에서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
그 외에서도 심택도 잘 안 떨어져요. 심택도 잘 안 떨어지고 하나마이크론. 오늘 이게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습니다. 여기를 뚫었죠. 여기를 뚫어서 역사적인 최고점 22,450을 찍었다가 지금 사실 밀렸지만 뭐 다시 가겠죠. 어쨌든 IT 부품주들은 잘 안 빠진다라는 게 지금 특징이니까 자,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FA 반도체고요. SFA 반도체.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꽤 될 거예요. 이거는 9,500억 정도. 예전에서는 조 단위가 당연히 넘었던 건데 한 2년 동안 빠지다 보니까 자, 지금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있고 5,850원 현재 가격 매수 가능합니다. 지금 지수가 밀리고 있고 오늘 IT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다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마 마이크론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코스피가 2,600을 돌파를 못하고 밀리기 때문에 이거 막 밀리죠? 밀리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 싸게 해줄 때 사면 왜 좋으냐? 지금 이쪽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이 최근에 두산 테스나도 있었고 모두 있었고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했지만 자, 오늘 유진 테크 얘도 반도체 장비 쪽인데 정고점 돌파하고 있죠. 돌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PSAK는 원래 돌파했던 놈인데 이런 애들도 잘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요. 바닥에서. 그리고 뭐 두산 테스나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 이렇게 돌파하는 애들 동훈하나텍은 거래가 지금 너무 급등해가지고 30분마다 거래가 되죠. 근데 얘는 반도체 장비인데 얘는 그 당뇨병 그 시약 진단 키트 뭐 거기 들어가는 아마 그 이슈 때문에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거라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얘도 반도체 장비주인데 얘는 지금 하여튼 호가가 정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IT 부품주들이 일부 종목들이 일단 분위기를 잡아주고 있어서 하나마이크론과 함께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LB세미콘, 그다음에 시그네틱스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그다음에 뭐 네페스, SF 반도체 네페스, LB세미콘, 하나마이크론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25위 안에 전 세계 25위 안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후공정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번 반도체 섹터들이 움직일 때에서 네페스를 비롯한 SF 반도체, LB세미콘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뉴스 안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일단은 좋을 걸로 예상을 해서 그래서 이걸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지금 쌀 때 공략을 해놓는 게 좋지. 이거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은 게 수급이 좋아요. 어제 보면은 외국인들 3거래일 동안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도 들어왔으니까 금융투자도 들어왔고 그럼 얘들이 들어온 이유가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살짝 눌러놓으면 이 물량을 저점 매수로 잘 저점 매수를 해놓으면 조만간에 IT 섹터들 움직일 때 얘도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두산 테스나처럼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의 표적 종목 SF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SFA 반도체. 오늘의 매수가로는요, 현재 가격인 5,850원에 공략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IT 부품주들 오늘 시장 안에서도 다소 든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SFA 반도체 아직 좀 공략하기 좋은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지금 시점에서 미리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방송 이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상담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롯데케미칼이 지난 3월에 인수한 이 동박 업체인데요.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이 매수가는 지금 98,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매수가도 다소 좀 높은 상황이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좀 하락하는 폭이 좀 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계속 더 기다리시면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자, 일단 상담에 앞서서 노란 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하도 광고쟁이들 많아가지고 닫아놨다가 이제 지금 정도에서 열어놨다가 이제 또 이따 또 닫을 텐데 오늘 공개 방송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원래 빨리 움직였으면 오늘 IT 부품주들이 오늘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2,600을 돌파를 하고 2,600 돌파를 못하는 청개구리장이죠, 지금도. 근데 하락장이 아니에요. IT도 잘 버티고 있고 지금 뭐 고영이라든지 예전에도 고영 한번 추천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고영 10% 넘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에서부터 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이게 또다시 한 번 더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하는 똑같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수가 괜찮다. 나중에서 공개 방송에서 안 좋다고 얘기하면 그때 조심하면 되고 지금은 IT 부품주를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담아야 될, 잘하면 오늘이 그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공개 방송 있을 때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자, 차트가 숙여이고 있다는 얘기는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 손을 들면 예를 들어서 고영을 보면 반도체 장비주거든요. 위로 손을 들죠.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가고 싶다고 손 드는 거예요.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가겠다라는 뜻이고 음봉이 나오는 거는 매도세가 강하니까 누군가가 팔고 나가거나 떨어지고 싶어갖고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약하죠. 계속 약하고 전저점도 깨졌고 이제 여기 전저점하고 이제 싸우는 자리인데 여기마저도 깨지면 이제 잠수 탑니다. 잠수 타요. 잠수 타면 이제 골치 아프죠. 여기 저점이 깨지면은 이제 일로 잠수 타는 겁니다. 잠수 탈지 안 탈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 변수는 안 되고요. 지금 이 좋은 장에 이렇게 돼 있는 차트는 일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매수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어쩔 수 없어요. 보유하셔야 되고 98,000원이면 이때 사신 건데 추가 매수했으면 아마 꼭대기에 샀다가 물타기 하다가 단가가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 이 주추세, 그다음에 여기 추세. 이 주추세는 사람의 허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추세가 깨지면 사람의 허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걷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서 생활하다 보면 근육도 줄어들고 하여튼 안 좋아요. 하여튼 막 없던 병도 생기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부러지면 거의 사람이 건강이 점점점 나빠지지 얘도 허리가 이거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약하게 된 건데 근데 작년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허리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하락장이 찾아왔으니까 작년에서는 그래서 그랬던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회복을 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정상적이라면 얘도 여기에서 여기가 깨지지 말고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 2015년도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추세는 이미 깨졌고 그래서 이 전저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더 빠질 것도 생각을 하고 물타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 전저점이 깨지나 안 깨지나 일단 한 달 동안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만 원대인데 5만 원대가 깨지나 안 깨지고 버티고 반등 주면은 7만 원대에서 다시 질문 주시고요. 손절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비중이 20%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7만 원으로 오면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서 추가 매수는 거기서 하시는 게 오히려 비싸게 하시는 게 더 안전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님, 네. 제가 종진 세니캠을 상담하고 싶었는데 다른 걸로 상담 받아도 될까요? 다른 걸로요? 그래요. 예, 다른 걸로 어떤 걸로요? 예, 후성을 제가 15,500원에 매수를 예전에 했는데 자꾸만 떨어져갖고 더
더 추매를 해도 되는지 해서. 안 돼요. 자, 하지 말아요. 13,500원이라 하셨죠? 15,500원이요. 15,500원? 예. 꽤 비싸게 사셨네. 자, 15,500원이면 그것도 물타기 해갖고 좀 낮췄어요. 아니요, 물타기 하면 거래량도 없고 이 후성의 특징은요. 자,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게요. 후성의 특징은 네. 남들 다 올라갈 때 혼자 안 가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 8개월 동안 100%, 200% 올라가는데 혼자 마이너스 5%에서 노는 그런 이상한 특징이 있는 애입니다. 약간 네. 4,000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개인 투자에 다 외면하고 아유 징글징글해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이거 안 가네 해서 다 던지면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네. 갖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네. 지금 당장은 지금 차트를 보면 차트를 읽으면 이미 여기 전저점이 여기 깨졌잖아요. 여기 네. 여기서부터 얘가 안 가겠다라고 얘가 벌써 아. 표시를 한 거예요. 나는 안 갈 테야. 아.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이 네. 나든 말든 나는 더 떨어질 테야라고 여기서부터 얘가 한 거고 그다음에 기준연봉 있죠. 네. 이게 깨지면서 나는 잠수 탈 때야라고 얘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두 개를 봤을 때에서 만약에 손실이 그때 15,500원이었으면은 이때쯤에 한 10%에서 여기서 잘랐었어야 되는데 이미 거기 네. 늦었고 그다음에 네. 여기도 깨졌을 때에서 대응하기가 그때는 어렵죠. 20%가 넘어가니까. 네. 지금은 더 늘어나갖고 와 지금 이제 18% 정도인데 네. 지금은 이렇게 되는 차트가 아니고 거래가 실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차트를 찾아야 돼요. 후성에 이렇게 돼 있는 차트. 네. 이렇게 있는 차트가 올라가는 거고 이 차트는 남들 다 올라갈 때 그러니까 남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1일서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는 IT 섹터들에 대한 뭐 적자가 지금 줄어들었다, 개선은 이제 대부분 다 적자를 발표하는데 어떤 건 이제 흑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3분기는 대부분 좋은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 2분기서부터 3분기 동안,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가을 때 동안 반도체 장비들이 열심히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네. 혼자 안 가요. 그럴 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남들 다 올라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심택을 얘기해 볼까요? 심택 지금 눌리고 있는데 이거 우상향이죠. 이게 4만 원, 4만 5천 원, 5만 원 가면은 후성도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가요, 후성이.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네. 이제 뭐 TSE도 그렇고 심택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50%, 60% 올라가면 이제 후성도 뒤늦게 후발주자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15,500원, 17,500원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따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네.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지금 당장은 이걸 갖고 있으면 아. 굉장히 고통스러울 네.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추가 매수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움직이는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중에 뭐 3개월 뒤든 4개월 뒤든 얘가 그때 가서 이제 모양이 좋아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모양은 거래 실리고 양봉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고형처럼 돼야 돼요. 고형처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시그널이 나와야 됩니다.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15,500원은 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 없다고 얘기 말씀드린 건데. 아, 앞으로도요, 계속? 아니,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다시 보자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3개월 뒤에. 나중에는 예. 가능한데 그게 아, 힘들 지금은 거라는 당장? 얘기예요. 아, 나중에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네. 계속 떨어지거나 안 움직일. 왜냐면 지금 고형처럼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네. 아니면 최근에 TSE처럼 지금 만약에 후성이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면 왔다 갔다 네. 왔다 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거래가 실리면 그래도 이렇게 원래 자리로 여기가 네. 이제 후성으로 따지면 17,500원이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오려면 거래가 실리면서 뭔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네.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니까 네. 앞으로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3개월을 얘기를 했지만 뭐 짧게 보면 한 1개월 정도의 박스권 지금 정도의 재미없는 흐름은 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회사가 뭐 문제 있는 거는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수급이 네. 안 좋고요. 개인들만 아. 사고 있고 기업 외국인 다 팔아서 그래요. 아, 그럼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그죠. 시간이 약인데 예. 손실만 작으면은 지금 예. 당장 IT 부품주로 갈아타는 게 왜냐면 IT 부품주들은 이제 마이크로 실적 예. 발표 나오면 바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아, 근데 이것도 뭐 한 달 정도, 한 달이 그렇게 뭐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인데 그렇게 길지도 않으니까 한 달 안에는 그래도 얘도 반도체 섹터니까 물론 네. 2차 전지가 들어가서 지금 2차 전지 약하거든요. 네. 그래 거기에 엮여서 그런지 몰라도 2차 전지 좀 약해요 지금. 근데 네. 이제 반도체로 엮이게 되면 그러면 뭐 한 14,000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아, 근데 15,500원까지는 한 3개월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자, 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벌써 이렇게 9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락 추세가 조금 더 확인되는 만큼 지금은 추가 매수 고려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선은 조금 더 보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3, 4개월가량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그때 다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즈음에 또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바로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가는 6,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정보통신 관련주입니다.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꼽히면서 오늘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가 조금 높은 상황이셔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어제 다산 네트워크스부터 나머지 애들이 이제 그 통신주 움직일 때 5G 미국에 52조 투자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 깐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움직였다. 오늘은 그쪽 애들이 그렇게 어제처럼 강하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 올라갈 때도 쫓아가지 말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그때 이제 매매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올라갈 때 쫓아가면 물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근데 이분은 어제 사신 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 들어갔거나 이전에 저쪽 왼쪽에 여기서 물려서 아주 고생하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해가지고 올라온 경우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이 경우나 둘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4,700원이 안 깨지면 그냥 갖고 가세요. 가져가시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가면 참 좋겠지만 요즘에 테마주들이 잘 고점을 돌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잘 돌파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돌파하는 애들이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은 이 박스권 고점에서 부딪혔다 다시 밀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혹시나 올라오면은 다시 매도하시고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자루가 세력들한테 있는 거라서. 근데 요즘에 이제 세력들도 몸을 사리고 있죠. 뭐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즘에 세력들이 몸을 사리고 있어서 이거를 과연 강하게 땡겨줄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세력들이 다들 잠수 타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어쨌든 많이 올라가야 되죠. 지금 자리에서 한 20% 넘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 25%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4,700원이 안 깨지면 일단 좀 더 보유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궁금할 때마다 다시 질문 주세요. 아직은 차트가 올라갈 모양이 아직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모양 만들어 놓으면은 또 모양이 또 좋아지면은 또 다시 뭐 매수세가 들어오고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셀트리온인데요. 아, 셀트리온. 네, 16만 8천 원 10%인데 18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어저께 급락이 나와가지고 어제 어떻게... 제가 어제 공개 방송할 때에서 급락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이유를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왜 빠지는지 좀 까먹어서 잠깐만요. 이유를 제가 어디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이유가 무슨 시약처 네. 뭐가 어떻게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뉴스를 대충 보고 그냥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빠지는 이유가 그렇구나. 근데 어제 공개 방송을 찾아보면은 제가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이렇게 판매했던 부분들을 이제 나눠 먹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시약처에서 뭐 하나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여기 있네요. 시약처에 따르면 셀트리온 치료제 뭐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처분받은 거 이것도 하나가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혼자 독점했던 부분들을 이제 나눠 먹게 되니까 이제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온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측측을 하다 보니까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요 어제. 어디 갔죠? 자, 수급을 보면은 여기 보면 어제 기관들이 30만 주, 45만 주, 외국인들이 30만 주 대량으로 매도했어요. 연기금들도 14만 주 대량으로 매도하고 투시엔도 11만 주 대량으로 매도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대량 매도에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일단 피하는 패턴으로 보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점을 가지고 이제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물린 자리가 지금 16만 8천 원이면 엄청 손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8% 마이너스. 네, 8% 마이너스면은 엄청 손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복구가 돼서 올라올 걸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16만 원 사이로 반등을 주게 되면 그냥 잘라버리고 IT로 그냥 교체하는 게 복구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노란톡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주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중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SFA 반도체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5,85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5,8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이 종목의 움직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매수 포인트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만 여전히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2,08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조업 그리고 화학 관련된 업종에 좀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장 초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는 IT 부품 관련주들 이 반도체 업종을 좀 담아내면서 각각 638억 원, 50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여전히 덜어냅니다. 532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각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34% 하락하면서 2,57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875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31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뭐 시장에 눌렸다가 막판에서 이제 들어주면서 거의 장중에 보합까지 땡겨 올라주는 상황을 보여줬는데 지금 아침 이제 오전장이니까요. 내일 있을 이제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맞춰가지고 먼저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왔고 지금 일본 시장도 잠깐 볼까요? 일본 시장도 크게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도 그냥 모양만 만들어 놓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일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때에서 우리나라의 IT 섹터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거고 당연한 거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결과를 확인을 하고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꾹꾹 누르고 있는데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모습은 이겁니다. 어제 움직였던 양봉을 감아서 밀려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뭔가 새로운 악재가 돌출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나오면 IT 싹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은 안 하고 있는데 혹시나 새로운 돌발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IT만 빠지겠어요? 죄다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 모양으로 양봉을 감아갖고 밑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오면 당분간은 이 저점을 가지고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종목들이 굉장히 그 가격이 더 싸지는 어쨌든 그거는 예상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오늘 일본 시장 뭐 아직 안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일이 변곡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밤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2,600을 안착하면서부터 해서 IT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 뭐 하자? IT 부품주가 제일 안전해 보이니까 그쪽을 공략을 하자라는 얘기였고요. 만약에 IT 부품주들을 손절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돌발악재가 나와야 돼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무슨 뭐 긴축이니부터 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이니 이런 뭐 시시콜콜하 원래부터 있었던 이슈들 말고 그래서 그런 이슈 말고 뭐 정말 새로운 이슈들 아니면 무슨 뭐 핵폭탄이 장전이 돼가지고 날아다니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이제 돌발악재 큰 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IT주들을 저점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따 공개 방송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오늘의 시장 안에서는 무엇보다 이 IT 관련주들을 좀 저점 매수 공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은요. 오늘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대주산업입니다. 대주산업 매수가는 2,280원에 지금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사료 관련주 지난주에 좀 미국의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지금 오늘도 좀 소폭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엇보다 매수가가 높지 않은 상황이셔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조금 미리 구성하시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얘기라든지 얘기는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잘 안 움직여요. 왜냐면 앞차례 한 번 움직이고 나서 차익 실현 나오고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나머지들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대주산업도 힘을 못 내고 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지금 정도 위치면 움직여야 되거든요. 한번 차트 볼게요. 자, 대주산업 2주 정도 위치면 원래는 여기에서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근데 왜 못 가냐면 한탑이라든지 신성홀딩스라든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지금 이런 애들이 다시 뻗어주고 움직여야 되는데 애들이 일로 급락할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리고 갖고 있는 애들이 자꾸 팔아대고 그러니까 이걸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뭐 대주주라든지 세력들이라든지 얘네들이 팔아낼 것 같으면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을 하다 보니까 안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탑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저점이 여기서 지지하고 이거 폭등을 해줘야 되는데 폭등이 아니고 일로 깨질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고려 산업도 있고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이쯤 되면은 이제 지지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쪽 애들이 못 움직이고 있어서 그리고 계속 눌러놓고 있고 벌써 일주일 넘게 눌러놓고 빼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인상가 같은 경우도 소금 이슈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서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 다 수익 내줘야 되는데 세력들은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이렇게 하다가 다시 밑으로 밀려서 따라갔던 사람들은 손절 물량들을 받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죠? 안 그랬으면 벌써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눌렸다가 바로 당겨갖고 그냥 상한가로 말아버리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금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뭐 사료 관련주, 뭐 음식업종 관련주 최근 조정이 계속 길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시도를 하니까 쉽게 안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도 매수 가격이 높지 않아서 뭐 보유는 괜찮은데 다른 애들이 못 가니까 같이 못 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2,200원이 안 깨지면 보유 가능하시고 다른 애들이 움직인다. 그럼 2,400원 정도에서 그러면은 한 10%? 10% 정도 수익 내고 팔 수는 있겠고 다른 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대충 2,300원에서 2,350원 요 사이에서 매도하시면 되고 다른 애들이 막 상한가 가듯이 오늘 KG 모빌리언스 가듯이 막 급등을 하면 2,500원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는 게 강하게 갈 거냐 적당히 갈 거냐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을 줘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약해서 약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가 높지 않으시니까요. 우선 보유하셔라라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이 2,200원 선이 깨지나 이 최소 익절 라인을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움직일 상황이니까요.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이 가격 포인트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고민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매수가는 27만 6,800원에 32%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워낙 또 핫했던 2차 전지 관련주 좀 하락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수가에서 좀 멀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요즘에 2차 전지가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슬슬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늘리려고 일부러
물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고요. 반등 주면 어떻게 빠져나올까 잘 고민을 하세요. 자, 차트를 보면 얘도 보면은 여기서 지금 이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누군가가 물량을 팔고 나갔죠. 그리고 지금 전저점도 깨지고 있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흔들려 버리면 뭐 세력들의 생각이니까 어쨌든 요 전저점 자리까지는 밀릴 거 생각해야 되고요. 일단 박스권 고점의 박스권은 이 정도예요. 그래서 22만 원 손절 라인 잡고 반등 주면은 27만 5천 원, 27만 원. 그 정도 우리가 사서 물린 자리 있죠. 글로 올라가면 파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이제는 이쪽으로 봐야죠. 17만 원, 뭐 15만 원 쪽으로 봐야죠.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 그때서는 물타기가 아니고 손절을 좀 해야 됩니다. 저점 깨지면 뭐 여지 없어요. 그러면 20만 원 일단은 내려오는 거고 20만 원 내려오면 또 개인 투자자들 열심히 또 달려야 될 텐데 반등 살짝 줬다 또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조정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 이게 뭐 나쁘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샀잖아요. 비싸게 샀으니까 비싸게 산 것만큼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되는데 이미 타이트하게 잡아서 손절하는 부분은 이미 끝났어요. 아주 여기 깨질 때 여기가 타이트하게 잡는 자리가 여기였고요. 26만 8천 원. 요 자리가 손절 자리였던 거고 그다음 손절 자리가 여기 25만 4천 원. 사실 지금 정도도 저는 차라리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거 손절하고 IT 부품주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IT 부품주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어서 내일 상황 보고 내일 뭐 2차 전지도 IT 섹터긴 한데 얘는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IT 부품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게 내일 이후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절반을 팔아서 IT 부품주로 교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근데 어쨌든 얘는 22만 원 지지에 다시 27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하는 고점 라인의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보유는 아직도 괜찮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가 됐지만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 오늘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마이크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IT주들이 아직 안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돼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많다라는 얘기 잠시 뒤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실전 말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고요. 방송 이후에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